자, 분들 다 발표 보고 오신 거죠? 예, 저는 주문 받기로는 5분에서 20분 사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최대 20분, 최소 5분 그 정도 하라는 것 같아요. 길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적어온 게 있긴 한데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이 4월 말이죠. 2월 달인가 한번 잠깐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제가 본 건 이제 4회입니다. 4회니까 10년 정도 됐고요. 2015년부터 메가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뭐 입문 강의부터 우리 로클럽 강의까지 좀 했었어요. 이것저것 사례 강의, 기록 강의, 또 재판연구원 강의 뭐 등등등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윌비스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정도 합니다. 기록 시험까지 포함해서요. 상법은 안 해요. 자, 이제 뭐 여기 오신 거는 오늘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예, 어차피 뭐 변호사가 돼도 워라밸은 포기하실 거죠. 워라밸 기대하고 변호사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힘드시겠지만 뭐 당연히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시험 지난주에 발표 났죠.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벌써? 어쨌든 좀 봤는데요. 880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붙을 것 같았는데 떨어지신 분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요. 뭐 한두 번 떨어지고 다시 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럭저럭 어떻게 운 좋게 붙어가지고 그게 실무 수습이든 아니면 정식 채용이든 초반에 안 좋은 인상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두 번 떨어지고 좀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뭐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럭저럭 어떻게 운 좋게 가서 초반에 다 털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좀 잘해도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 상황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혹시나 뭐 한번 실패한 걸 가지고 데미지 입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데미지가 생기겠지만 뭐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올해 문제도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민사법만 보면 특히 민사법 사례형으로 우리 항상 유형을 예측하잖아요. 선택형이야 최신 판례와 조금 생소한 지문들이 있었지만 그건 뭐 다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결국 사례형과 기록형 정도가 우리가 유형을 보통 파악하는 기준인데 기록형은 쟁점이 좀 많았죠. 제가 봐도 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례형은 문제가 좀 많았죠. 짧은 문제로. 그건 이제 기존 유형의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답 쓰면 좋지만 시험 제한된 시간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지문을 연속해서 많이 내고 또 최신 판례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역시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암기를 좀 잘하라는 내용이겠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 못 보는 건 당연하고요. 실무에 나와서도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좋은 인상을 주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뭐 실제로 아직 로스쿨 다닐 때 지인들한테 상담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기가 돼 있지 않고 찾아보고 말하거나 하면 신뢰가 좀 없어져요. 특히 여러분들은 변호사 돼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아마 변호사 시험도 그래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빨리 푸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BT 한 지가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그래서 CBT 시험의 특징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거 고려하면 올해 시험의 특징은 제가 지난 설명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암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합격하면 그게 방법이죠. 떨어지면 잘못된 방법이고.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1700명을 넘게 뽑는 시험이고 또 일정한 커트라인을 넘으면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석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좀 장사도 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운동선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어떤 시합에 나갈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출발할 때. 이럴 때 이제 코치 선생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 주문하면 특히 여러 개 막 쏟아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한 개 내지는 두 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뭐 기회 되면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우리가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되는 짧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경험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학년 때, 로스쿨 3학년 때,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 때보다는 마음이 급하지만 그래도 이제 4월, 5월 이러면 아직 시험 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져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욕심이라는 거 느끼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해야 될 공부량 자체가 이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내가 봐야 될 거를 정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 혹은 뭐 보름 전, 뭐 요 정도 상황을 놓고 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욕심이죠. 잘 안 돼요. 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필요한 것만 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880점은 넘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요거는 좀 해야죠. 꼭 필요한 것도 안 하고 하는 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공부량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선 꼭 필요한 거 저는 4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소한 우리가 이 숲을 볼 수 있는 교재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든. 예를 들면 민법이라고 하면 뭐 교수님 기본서도 좋고요, 뭐 요약서도 좋고요, 모두 좋아요, 모두 좋지만 어쨌든 이론이 담겨 있는 책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형이든 사료형이든 기록형을 보다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어. 거기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없으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들여다볼 수 있는 교재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런 책 아예 없이 선택형 문제집, 사료형 문제집, 기록형 문제집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운 좋으면 붙지만 만약에 이 브리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라도 써야 되는, 특히 우리는 CBT라서 뭐라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대충 써서 이렇게 뭉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땐 아예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그게 허접하더라도 교재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 그건 아마 쓰던 교재를 계속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교재를 또 잡으면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또 밑줄 긋고 이러는데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이라면 뭐 교수님 기본서를 그냥 갖고 계속 돌리면 되는데 우리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죠.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과 법조인협 모의 시험과 우리 변식까지 고려한 기출문제 집은 뭐 반드시 있어야죠.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와 똑같은 쟁점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뭐 문제집처럼 푼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례형 강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기출문제는 반드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저는 기출문제만 보자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기출문제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쌓였어요. 너무 많아요. 변호사 시험만 해도 벌써 13번, 14번이고 모의 시험까지 합치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를 대충 제끼고 시험 보겠다, 이 말이 안 돼요. 최신 판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1년 반 정도 잡을지, 3년 잡을지, 5년 잡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3년 내 정도의, 3년이나 3년 6개월 정도 내의 최신 판례는 잘 하셔야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최신 판례 그 자체를 문제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은 어쨌든 CBT이기 때문에 뭐 CBT 선택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 연습을 언제 할지가 문제인데 뭐 지금은 좀 빠르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존 교재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론 교재, 그 다음에 기출문제 싹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CBT 연습은 꼭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어요. 요거 해놓고 나머지는 너무 욕심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암기죠. 저는 암기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저 수험생일 때도 그렇고, 또 메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암기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매번 이제 공부를 이렇게 정리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앞단에 있는 것들은요, 결국 암기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암기가 되지 않으면 답안지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끌어낼 수도 없어요. 논리 좋죠. 논리적인 답안 좋죠. 뭐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 제한된 시간 안에 압박스러운 상황에서 논리를 갖춰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석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붙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려면 암기가 필수적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시험일수록 암기가 더 중요합니다.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쓰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곧 점수잖아요. 뭐라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하는 방법은요. 뭐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경우도 있죠. 공부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암기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외우셔야죠. 좀 공격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외워주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마치 영어 단어처럼 매일매일 하시고 이해나 정리도 전부 다 암기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좀 힘들죠. 암기가 힘들어요. 제일 쉬운 공부 방법은요. 그냥 책 펼쳐놓고 강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대고 형광펜 딱 긋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공부 아닙니까 그거. 듣고 그냥 밑줄만 그으면 돼요. 뿌듯하죠. 책이 완성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본인 실력으로는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이제 혼자 우리 사례나 기록은 전부 백지를 주잖아요. 그 안에 뭘 써야 되는지 또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외우고 뭐가 좀 안 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 느끼는 게 공부 아니에요. 힘들 겁니다. 그런 걸 피하고 그냥 계속 밑줄 긋다가 자연스럽게 암기 되겠지.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방법 같아요. 좀 힘드시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제 왜 외워지지 않는지를 고민하셔서 혹시 이해가 안 된 건지 정리가 안 된 건지 이런 체크들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발도 암기고 끝도 암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험은요. 이 전범위에서 내요. 전범위에서.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본인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본인이 약한 부분을 마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맨날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험은요. 전범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운에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약점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합격선에서 얘기하는 어떤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킨 다음에 이 정도 알아야 합격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쓸데없이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쓸데없이 많은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요요에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제발 좀 합격선에 맞추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죠. 이걸 뭐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 공부량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본인은 알아요. 그걸 반드시 메꿔야 됩니다. 대충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민법 총칙이 약하다. 그거는 전혀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민법 총칙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판력 중에서도 작용 국면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 판례들을 좀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공동소송 중에서도 참가 부분이 약하다. 그럼 따로 강의를 듣던 교재를 보던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민소법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게 전략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메가에서도 여러분들을 봤지만 좀 쉽게 붙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력 대비 좀 쉽게 붙죠. 근데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직하게 공부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본인을 일단 알고 부족한 부분을 좀 맞춰서 약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본인이 좀 본인 약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모의고사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실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뭐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거만 알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좀 제발 느끼시고 그다음에 좀 불편해도 스스로 계속 돌아보면서 약점을 구체적으로 좀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자. 그러면서 공부의 대상은 역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 판례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거기에 이제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정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자. 이 정도면 880점이 커트라인이니까 안정적으로 한 1000점 정도 받아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당장 월요일부터 사례형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사례형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례형 강의 때 무슨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앞부분에 모의고사를 진도별로 보고 강의를 나가자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운 창작 문제로 모의고사 보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진도별 모의고사를 왜 보느냐? 역시 암기죠, 암기.
암기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 암기라는 게 이제 사례형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답안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표현을 외운다. 그건 너무 1차적인 암기죠. 그거보다도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뭐 어떤 쟁점을 써야 되는지 떠올릴 수 있는 그 사실관계와 좀 매칭되는 쟁점이 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 강의 월요일부터도요. 저는 사례형 강의를 항상 이 해설과 그 문제, 사실관계의 비중을 거의 1대1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사례형에서 사실관계는 그냥 한 번만 보시고 사례형 해설에다가 또 역시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례 강의가 아니죠. 그건 사례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론 공부죠. 그거를 왜 사례 강의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쟁점에 대한 정리는 나름 열심히 잘 돼 있죠. 그렇지만 실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안 돼서 특히 우리 시험처럼 기록형의 사실관계가 많을 때는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혹은 동문서답하거나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답은 핵심만 간략하게 뭐 밑줄 그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핵심만 적더라도 파악하더라도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를 사실관계를 외우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그런 말씀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사실관계라는 게요. 대부분 비슷해요. 정리해 보시면 알아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면 뭐 특별한 사실관계가 나오잖아요. 특별한 거는 주로 뭐냐면 고해 되게 의미 있는 판례 사안을 가지고 만든 문제는 그 판례 사안에 맞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어제 우리 애들이랑 영화 보고 왔는데요. 뭐 마인크래프트 뭐 그거 보고 왔는데 어느 영화 스토리 몇 개 기억하시지 않나요? 본인 나름대로 영화 보신 것들은 스토리 머릿속에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사실관계 한 100개만 정리해 놓으시면 뭐가 벗어나겠어요. 다 그거 가지고 비슷비슷하지. 근데 그걸 아예 안 하십니다. 사실관계 정리는 아예 안 해요. 그냥 해설만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례 적응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열심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기록 시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례든 기록이든 뭐든 조문집은 좀 들고 다니셔야 되겠죠. 조문집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조문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서 그대로 조문을 주니까 그래서 수시로 좀 들여다보는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5분에서 20분 정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른 또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전혀 데미지가 아니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저도 2017년부터 법무법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채용하거든요. 한두 번 떨어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만 한 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지 하면서 욕심내는 거 결과 장담 못 하거든요. 제발 좀 겸손해지셨으면 좋겠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범위 정해서 좋은 방법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좀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어떤 분이 들어오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낯설죠,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 서 있어가지고 이제 누군가 하실 텐데, 뭐 변시에서야 이제 뭐 처음 들어오지만 제가 이제 사기 출신이고요. 그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랑 같이 일하는 실무관들이 있어요. 법원직 공무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법원직 공무원 강의, 그 다음에 또 검사랑 같이 일하는 수사관을 뽑는 시험의 강의를 한 지는 한 5년, 6년 노량진에서 강의한 지가 그쯤 됐고요. 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변호사 업무 반, 강사 업무 반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대학동에서 또 뭐 경찰, 뭐 채용, 뭐 간부, 승진 쪽 강의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전업 강사가 돼버렸습니다. 강사가 돼버려가지고 원래 이제 강사 일을 하니까 몸이 좀 많이 상해서 한 좀 작년에 강의를 좀 줄였었는데 올해도 어쩌다 보니까 또 변호사 쪽 연락이 와가지고 그 강의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찌어찌 지금 짜가지고 지금 진입을 하게 된 박지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항상 이제 좀 처음 진입하는 직렬은 좀 제 소개를 하는 게 좀 멋쩍어요. 이제 좀 다른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고 수업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처음 오고 여러분들 뭐 어째 누구야 하실 거라서 좀 부디게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지는 한 5년, 6년쯤 되고요. 이제 변신 이제 처음이고 이제 3월 때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는 이쯤 하고 학원에서 이제 뭐 올해 시험을 보고 그에 대한 뭐 대응책 같은 거 좀 말해달라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 뭐 그게
뭐 어디서든 다 보시는 내용들일 거고 여러분 다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일 거라서 뭐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시험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변시라고 하는 시험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좀 느꼈던 점이랑 제가 또 이제 변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역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어쨌든 좀 처음 진입을 하니까 이런 뭐 커뮤니티에 혹은 또 마침 또 우리 로펌에 온 신입 변호사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고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던데 저희 때랑 크게 다른 게 뭐 CBT가 들어왔죠. CBT가 들어와서 이제 사례 기록이 선택형 모든 중요한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변신은요, 뭐 누가 뭐라 하든 제 생각엔 선택형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110개 맞았는데 또 떨어진다. 70개를 맞아도 붙더라. 근데 110개 넘으면 100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99명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럼 70개 맞으면 99명 떨어지시고 1명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예외 중에 하나를 보고 사례 교육이 주 생각을 해요? 선택형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표점의 위력을 늦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형 점수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표점은 어차피 50 매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어려운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러실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실 거라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로와 격려 중요한 거는 내년 시험 붙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심지어 구급한 애들한테도 쌤 힘들어서 와요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너 백날 울면 뭐 할 거냐? 이 시간에 단어 더 외워가지고 시험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검클? 빅?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우리는 지금 합격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냉정히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사례형 기록형을 써내기는 요 8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냉정히,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는 합격할 만한 답안지를 써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15점짜리 사례 한 번이 나왔을 때 점수 배점이 요거 2점, 요거 2점, 요거 8점, 요거 1점 그런 식이면 우리는 8점을 써야 돼. 8점만 써도 붙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검찰 로클럽 가실 분들은 2점짜리 소쟁점, 2점짜리 소쟁점, 8점 다 써야죠. 근데 우리는 8점을 쓰면 붙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2점짜리부터 쓰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야. 2점짜리부터 완벽하게 써야지 라고 내가 신경을 쓰니까 막상 8점을 가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냉정히 봤을 때 사례 기록을 아주 우수하게 써내기 어렵다면 우리는 선택형에서 100개, 110개 맞춰가지고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 선택형 객수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사례 기록은 그렇진 않거든. 사례 기록은 나는 잘 쓴 것 같아.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뭔가 좀 채점이 잘못됐나? 그 수가 좀 그날 좀 그랬나?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객관에서 보기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형은 애써 외면해. 이거는 그냥 나는 사례 기록형 잘 써가지고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사례 기록 CBT가 들어오고 중요한 건 맞는데 안정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선택형을 먼저 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기록을 다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 좀 해보니까 좀 이게 반대 인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미리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 시험은 선택형 변시라고 하는 시험 제도는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제도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 거기에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택형 공부랑 사례형 공부가 좀 다를까, 여러분? 많이 다를까? 제가 원래 변시를 한다고 연락이 처음 왔을 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9급 선택형 강의를 한 지가 4, 5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제일 잘하는 생각을 해요. 선택형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쪽에 노란 쪽 친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훨씬 못한 친구들이고 많고요. 좀 공부를 덜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선택형 개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자신 있다. 근데 변시는 사례 교육이 중요한 걸 저도 알고는 있으니까 냉정히 막 그거를 막 강사를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막 그때쯤에는 밤새워 준비했거든요. 밤새가면서 막 강의 준비하고 들어갔었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고 학생들한테 패키지기 싫다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봐보래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례 문제 볼 때 약간 두렵지 않아요? 맨 처음 딱 접할 때 그냥 본능적인 두려움. 저도 그게 있거든요. 봤는데 너무 쓸만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4년 동안 사례형 대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쓰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현시가 나오는구나. 쓸만하네. 이렇게 쓰면 이거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해봅시다 하고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는 늘 계속 그냥 9급 애들 상대로 뭐 간부야 조금 높은 애들이지만 선택형 강의만 주구장창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뭐 이것도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례형을 쓰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학생 때 느꼈던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지더라고.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네. 뭔 얘기냐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선택형 공부라고 사례형 공부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학생분들은 왜 다르냐면 정말 선택형을 아무 맥락 없이 눈에 바르는 학생들인 거죠. 요거 나왔으니까 요 답은 맞아.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나 기초적인 봤어. 기초적 이거 답 오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그냥 기출에 나왔던 거야 유사한 지문을 딱 봤을 때 요거는 잘 읽히네. 요거 맞는 지문 같아. 읽었는데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X. 이렇게 선택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회랑 완전히 별개죠. 별개죠. 근데 선택형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과목도 되게 많잖아요. 암기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서 쳐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문서제 같은 걸 공부를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차용증에 쓰라고 허락을 했는데 지급 명령 취하서에 갖다 썼다. 지급 명령 취하서에 명령 썼다. 이거 사무실 위조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위조 되잖아요. 근데 연대보증에 쓰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차주로 썼어. 이거 위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왜 되고 왜 안 돼요? 이거 우리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좀 더 쉬운 거 해볼까요, 여러분? 좀 더 쉬운 거. 축의금이라고 줬는데 들고 튀었어요. 절대로 사기예요. 자전거 타고 가라고 했는데 들고 튀었어요. 절대로 사기예요. 뭘 외우고 뭘 이해해야 돼요? 를 정리 안 하고 선택형을 풀면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두 개의 지문 중에 하나는 이해해서 풀어서 한 번 보고 끝내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3개월 뒤에 다시 봐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 지문은 외워야 돼. 그럼 뭘 이해하고 뭘 이해하고 뭘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리걸 마인드에 대한 법리라고 법리. 문서 위조죄에서의 권한을 뭐 초월했네, 권한을 남용했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있네 없네, 아주 기초법리에 따라 가지고 그 기초법리에 따라서 결론이 맞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판례가 뭐예요? 또 그렇게 하진 않거든. 잘 가다가 꼭 한 번씩 이상한 판례 한 번씩 내요. 우리 시험에 나와. 그럼 뭐 해야 돼?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요 지문은 요래 쓰니까 맞았어. 요 지문 이랬으니까 죄가 됐어.를 3개월 전에 봤던 게 법리가 떠오르면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감으로 소위 말하는 키워드로 대충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은 3개월 뒤에 까먹은 거죠. 나 분명히 이거 기억했었는데 3개월 뒤에 법리가 없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형 공부를 하실 때
이미 법리를 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리는 사례 기록 때 쌓는 게 아니고 선택형 공부를 하실 때 법리를 쌓아 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사례 기록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어찌 보면 선택형 때 하시는 키워드를 그때 따셔야죠. 그때. 왜냐면 이제 어쨌든 법리에 따른 결론을 맞추는 게 선택형 아니에요. 법리에 따른 결론을 맞추는 선택형이고, 그러니까 선택형은 답 틀리면 틀려. 근데 사례 기록은 뭐예요? 법리만 좀 써주면 크리티컬한 답안 작성만 틀리지 않으면 결론을 조금 틀려도 점수가 좀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이 급하다고 선택형 공부를 하실 때 빨리빨리 보지 마시고요. 조금 법리를 쌓아간 공부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사례 기록 들어가실 때 중요한 뭐 키워드니, 중요한 어떤 단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고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모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한 4개 직렬 정도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한 해 상반기에만 기본 강의를 4번을 해야 돼요. 한 해 상반기에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가서 그냥 그러진 않지만 책만 읽어줘도 3개월 사이에 책을 4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사이에 제가 책을 4번을 봐야 돼. 그거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하면 저는 그냥 제가 쓴 책이지만 기본서만 2, 3년 사이에 한 20번은 보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다가 깨달아요. 수업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업하다가 오전에 이게 이런 뜻이, 이런 판례가 또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이게 이 법리겠구나라는 거를 한 형법만 잡고, 뭐 형법, 서법만 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변실을 진짜 잘 모르고 붙었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그때는 막 답안도 쓰고 문제도 맞추고 객단 120개 나왔었는데 되게 위태위태했네. 이런 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도 공부가 된다. 이게 왜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공부는요. 절대 라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좀 위험한가? 이 방식은 조금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9 to 10도 아니거든요. 9 to 9. 9시에 나와가지고 9시까지만 공부해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밥 먹고 30분 커피 마시고 이거 하지 말고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또 저녁 먹는다고 하고 스터디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또 얘기 좀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되게 밀도 높게 정말 9시에 왔으면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점심시간 몰리는 시간 좀 피해서 밥 먹고 30분에 밥 먹고 빨리 들어와 또 앉아서 공부하고 저녁 점심 공부하고 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 중에 버리는 시간 없이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하면 되는 시험이라고 봐요. 이거를 시험 때 꾸준히 하면. 근데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은 것 좀 알고 계시죠? 해봐서 알잖아. 이게 되게 꼭 어디가 아프고 경조사가 있고 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9시부터 9시까지, 9시 10시까지 주 6일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셔야죠. 가장 대한민국 최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하는 잘 때는 그 정도예요. 막 6시에 나와가지고 11시까지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9시에 나와가지고 멍 때리지 않고 9시까지, 10시까지 공부의 절대량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모순된 이야기인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처음 하러 들어갈 때 제 전임 강사분이 쓰시던 교재가 이 교재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봤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 잡았으니까 제가 공무원 때 하는 책이 이거예요. 그럼 강론 강론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되게 뭐 전설적인 강사분이었다 하더라고. 그쪽 분야에서는 절반 좀 되면 절반. 제가 절반 양 줄였어요. 애들이 당황한 거야. 쌤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거만 봐도 괜찮아요? 야 근데 니들 이거 제대로 볼 수 있니? 얘기하거든요. 딱 절반을 줄였었는데 당연히 다 붙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좀 잘 따라옵니다. 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특히 이제 강론은 그나마 좀 덜해. 그러면 총론 공부하실 때 어때요? 너무
수상적인 내용 되게 많지 않아요? 범죄 체계론 모르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부작위범의 행위성 모르면 큰일 날 것 같고, 저는 그랬었거든, 공부할 때. 왜냐면 그땐 다 그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되게 그런 거 공부하느라 되게 의외로 중요한 걸 되게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비효율적인 걸로 공부해서 시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술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들, 역사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들은 제가 다 쳐냈어요. 제가 지금 책에 무거 다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범위 설정을 잘해서 밀도 높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럼 범위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우리 변시에 직무집행,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체계적 지위에 따른 결론을 쓰시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론,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 해가지고 이제 체계론 공부해야 돼. 막 하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제가 출제자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지는 제 생각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출제자가 그걸 낸 이유는 너무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24년도에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오인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랑 대법원 판례를 달랐거든. 서울고법은 위전착오로 봤고, 대법원은 그냥 법률착오로 봤어요. 그게 이제 이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를 구성 요소로 볼 거냐, 위법성 요소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 근데 되게 기존 법리하고 충돌하고 조금 있고 그래요. 그러면 냉정히 그가 24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 쟁점만 잘 써도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주간 옛날 학설 붙잡고 있으면 또 물론 이제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공부가 산으로 가요.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범위는 형법, 행정소송법 다 뭡니까? 좀 더 판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좀 더. 물론 이제 일부 형사소송법 쪽쪽 그 상소 파트는 좀 학설을 좀 볼 게 좀 있습니다만, 상소나 공원자 변경 같은 경우 볼 게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년에 우리 시험대 나올 게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제 수업 안 들어도 혹시 내년에 나오면 한번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내년 시험 문제 결과적 가중법 미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올해 전화 판례가 나왔어. 올해 3월 달에. 근데 결과적 가중법 미수 파트는 늘 우리 형법의 늘 쟁점이에요. 늘 판례 입장에 따르면 기본 문제가 미수에 그쳐도 중요한 결과가 발생하면 판례에 따르면 기수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 조문은 결과적 가중법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판례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 미수가 나오기 어렵다. 이번에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대한 거는 늘 우리 법조계에 늘 문제였거든. 늘 쟁점이고 늘 문제였는데 올해 24년, 올해 3월 달에 전압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 거기에 판례 문구 중에 중요한 문구 너무 많고요. 중요한 문구가 너무 많고 늘 우리 시험의 쟁점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 처벌 규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나올 거예요. 6문화 9문 나올 겁니다. 제가 말하는 범위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강사 네 개인의 감이 아니라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뭐가 나왔고, 최근에 중요한 흐름이 뭐가 있고, 최근에 기출이 뭐가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잘해서, 특히 이제 우리의 기출은 뭐예요? 우리의 기출은 우리 변시 14회 분야라고 모의고사가 끝이잖아. 근데 저도 공부할 때는 시야 그거밖에 없었는데, 저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형법 전범을 다 하고, 형법 전진을 다 하고 있잖아요. 형사법을. 그러니까 어쨌든 다 봐야 돼.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변호사 시험하고
다른 시험 간의 수준 차이가 심했어요. 근데 요즘 변시 외의 직렬들의 객관식 문제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 준비를, 제가 하는 사람이잖아. 하는 사람이랑 다 비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쪽 애들 시험 난이도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러니 변시는 뭐예요? 당연히 내년에 더 어려워집니다. 객관식은요, 더 어려워져요. 지금 제가 강사 2021년도에 9급 처음 들어갈 때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변시 문제 풀지 마라 그랬어요. 어차피 경향도 안 맞고 이거 푸는 거 훨씬 어렵고 풀지도 못하니까 풀지 마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다 풀게 했습니다. 풀 수 있겠다. 이거 풀고 연습하자. 우리 이 지문이, 변시는 이렇게 앞에 살 붙여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거야. 법리는 똑같지? 이 법리 알고 있으면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수업을 한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 시험 우리 변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선택형은요, 순위 더 올라갈 거고. 근데 늘 본질은 똑같아.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사라져가는 과거 형법의 이론적인 내용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들의 결론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판례의 법리에 따른 흐름, 그 다음에 대부분 소수견이 보통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틀린 지문으로, 오지문으로 이런 거 정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고작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합니다. 내가 해둔 게 있고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 그때 이제 조금 필요한 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쯤에 좀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변시용 책을 쓸 시간이 냉정히 지금 없어가지고 학원에 그 얘기했거든요. 나 책도 쓸 시간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벅차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변시는 뭐예요? 누구나 보는 메인 책들이 좀 있잖아요. 메인 책들로 강의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수업 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더 압축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70점 안 나오겠지만 60점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금 요 쟁점이 나왔을 때 요 말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진도별로, 파트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 유인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다음에 추가하고 있는 강의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선택형을 등한시하지 말자. 선택형을 중요시하되, 단 선택형 공부를 할 때부터도 키워드나 느낌이나 감으로 풀지 말고요. 좀 정확히 알고 풀자. 정확히 요거는 요러니까 사기죄가 안 됐지, 요거는 요러니까 무슨 죄가 됐지를. 근데 이제 우리 커리상 뭐예요? 뭐 기본 강의, 선택 강의가 없잖아요. 어떠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례형 강의를 할 때 사례를 풀면서 중요 지문을 조금 같이는 볼 겁니다. 선택형 지문. 요건 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요 지문 풀 수 있겠어요? 못 풀면 안 돼. 우리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 공무원에 제출을 했을 때 사기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택형 문제잖아요, 선택형 문제. 문서를 위조해서 공무원이 갖다 줬어요. 등기 공무원이 속아가지고 등기를 쳐줬어. 사기죄가 왜 안 되냐고. 이게 선택형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상박 사기에 따른 처분 권력이 있냐 없냐를 선택형 풀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커리상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사례 기록을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좀 기초를 쌓아놓고 준비를 하고, 세 번째, 너무 방법과 책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방법이 하루 이틀 고민하시고 2, 3일 고민하시고 시중에 나오는 책 다 좋습니다. 뭐 특히 이제 변시는 저희는 좀 있잖아요. 많이 보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책에는 붙잡고 어느 학원에는 붙잡고 하시면 괜찮고, 다만 선택을 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죠. 나와가지고 좀 꾸준히 막 무리해서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의 흐름대로 내가 7시에 일어날 때 좀 피곤하네, 8시에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좀 하루가 괜찮네. 이런 흐름은 좀 본인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찾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한된 시간 속에 올해 변시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1년 차에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악물고예요. 이악물고에서 1년 제가 강사 1년 차에 강의 학생들이 붙어야 저도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면은 저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 나름 1년의 계획 속에서 많은 걸 버리고 변시간을 하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1년 차 여러분 합격시켜가지고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2년 차, 3년차가 되면 애들은 좀 이제 금방 붙더라고요. 딱 해보니까 1년 차 항상 늘 적은 편이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제 나름 뭐 인생 혹은 뭐 제 나름의 그 승부를 띄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4대가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쨌든 1년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